필리핀으로 폐기물을 불법 수출해 국제적으로 망신을 산 업체가 지난 2017년 제주도에서 가져온 폐기물을 중국으로 수출하려다 막히자 군산항에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치인들이 설 명절 인사를 핑계 삼아 도심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울산과 충북이 수소차 허브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전북은 충전소는 물론 수소차가 한 대도 없어 수소차 중심지에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전북을 제3의 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방안이 상반기 안에 결정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국내 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필리핀으로 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출했다가 국제적인 망신을 산 일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업체가 군산항을 통해 막대한 양의 폐기물을 중국에 수출하려다 막히자 군산항 인근에 3년째 쌓아놓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진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군산항 6부도와 7부도 사이에 있는 창고입니다. 플라스틱과 생활 쓰레기 등 폐기물이 뒤섞인 채 쌓여 있습니다. 폐기물의 주인은 쓰레기를 재활용품으로 속여 필리핀에 수출했다 국제적 망신을 산 폐기물 처리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2017년 2월부터 6월 사이에 제주도에서 가져온 폐기물을 중국에 수출하려다 막히자 적치해 놓은 것입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가 이곳 창고에 보관 중인 폐기물은 모두 8,300톤에 이릅니다. 처음에는 군산항에 야적했지만 악취 등으로 민원이 커지자 창고로 옮겨 보관했습니다. 작년에 그 7부도에 놨다가 이 항만 전체 냄새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 창고로 다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환경부는 온갖 쓰레기가 뒤섞여 있어 재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소각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폐기물 관리법의 절차를 밟아 처리할 계획이지만 책임을 져야 할 폐기물 처리 업체 관계자가 잠적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각 처리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어 장기간 창고 보관이 불가피한 처지입니다. 몇 달이나 걸릴지는 현재로서는 확답은 드릴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죠. 상당히 복잡하고. 되게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지난달 24일에도 충북 음성에서 적발된 불법 지정 폐기물 750톤이 아무런 협의도 없이 군산에 있는 공공 폐기물 처리장으로 옮겨져 반발을 샀습니다. 보름도 안 돼 또다시 엄청난 폐기물이 군산항 인근 창고에 쌓여 있는 게 드러나면서 주민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이번 설 명절 때 많이 보셨죠? 명절 인사를 핑계로 거리 곳곳에 현수막을 내거는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목 좋은 곳에서 이름도 알리고 업적도 홍보하겠다는 것이죠. 엄연한 불법이지만 이상하게도 이런 정치인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치단체들이 눈치를 보는 건지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전주의 한 내거리 도로. 목 좋은 자리마다 현수막이 빼곡히 내걸렸습니다. 정치인들이 설 명절 인사를 핑계 삼아 난내기용 현수막을 걸어놓은 겁니다. 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장 잘 지켜야 될 사람들이 정치인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에 대한 홍보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 좀 안 좋다 생각을 합니다. 다음 달에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내년엔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 올해 설 명절엔 유독 이런 현수막이 더 많이 걸렸습니다. 지정계 시대가 아닌 곳에 현수막을 거는 것은 엄연한 불법. 하지만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불법 현수막은 보통 한 장당 2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전주시는 정치인이나 정당, 관변단체가 내건 현수막은 제대로 단속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전주시는 불법 광고물 299건에 과태료 4억 7천만 원을 부과했지만 이들에게는 단 한 건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유선 전화를 이제 개고 조치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또 바로바로 떼시고 하시니까 일단 바로 과태료 처분은 안 하신 것 같아요. 법 위에 있는 현수막 정치가 도시미관을 어지럽히고 단속의 형평성 논란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국적으로 수소차 허브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차세대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죠. 전북은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수소차 육성 계획을 뒤늦게 마련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국내 수소차 산업의 선도주자는 울산입니다. 수소차가 300대가 넘고 충전소 또한 8개나 됩니다. 울산은 수소차를 2022년까지 10,000대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울산을 세계적인 수소산업 실증도시 및 수소차 메카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충북은 현대모비스 수소연료전지 공장을 중심으로 200억 원 규모의 수소전기 자동차 원스톱 지원센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수소차 100대 이상을 보급하고 충전소 4개를 만들 예정입니다. 구민 98명이 그 수소차를 계약 신청한 상태로 보급 계획 110대를 보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주는 이미 2016년부터 수소차 허브 도시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고 창원은 자동차 부품업체를 중심으로 수소차 중심 도시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반면 전북에는 아직도 충전소는 물론 수소차 한 대가 없습니다. 지난해 말 세운 수소차 발전 계획에 따라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소차 보급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북이 상용차의 중심지이고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수소버스 등을 생산한다는 점입니다. 저희 전라북도는 상용차를 기반으로 한 수소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 연료전지나 수소 저장 용기, 그다음에 탄소 복합재를 기반으로 한 부품 소재 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소차 육성 전략을 발표한 정부는 하반기에 수소 기반 시범 도시를 선정하는 등 수소차 육성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뒤처진 경쟁력을 만회하기 위한 속도 있는 대응 전략이 시급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빠르면 상반기에 군산형 일자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청와대 고위 인사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태후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추진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상반기에 최소 한두 곳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군산과 구미, 대구 등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산의 경우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들을 협동조합 형태로 참여시킨 뒤 GM 군산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의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강임준 군산시장의 지정기간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강임준 시장은 지난해 4월 군산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지역의 고용 상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오는 4월까지인 지정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울과 부산에 이어서 금융중심지를 추가 지정하는 게 타당한지 따져보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용역이 마무리됐습니다.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여부는 상반기에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5월부터 사실상 전북을 염두에 두고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용역 기간이 한 달 연장된 끝에 지난달 말 금융위에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면서 그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금융위는 보고서 내용을 이르면 다음 달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를 열어 공개하고 상반기 안에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결론나면 하반기에 시도에 신청을 받게 됩니다. 금융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기금본부가 있고 연기금을 관리하는 미국 은행들이 연이어 사무소를 내는 점 등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반면 부산 지역의 견제 등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전라북도는 금융타운 조성 사업자 선정과 금융기관 유치 인센티브를 담은 금융산업 조례 개정 등 금융중심지 지정 준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추가 지정 필요성 이런 부분의 논리를 보강하고 우리 이 전라북도가 금융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일단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금융 중심지 지정 논의가 곧 본격화하면서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철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지난 8년 동안 진행된 새만금 상설 공연이 올해 중단되면서 공연단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공연 중단으로 공연장 또한 철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올해부터 국가 예산을 지원받지 못해 새만금 상설 공연을 중단하는 데 이어서 낡은 상설 공연장의 철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상설 공연을 대체할 새로운 공연이나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지만 당분간 새만금에서 문화 공연을 볼 수 없게 됐기 때문에 대체 사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의 한 산후조리원에 있던 신생아가 폐렴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인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신생아는 기침을 하고 열이 나는 등 의심 증상이 있어 정밀 검사 후 RSV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인근 종합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산후조리원을 일시 폐쇄하고 함께 입실해 있던 신생아 7명의 감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의 민간 아파트 초기 분양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난해 4분기 민간 아파트의 초기 분양률을 조사한 결과 전북은 89.4%로 전국 9개 도에서 경기와 충북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초기 분양률은 분양기간이 3개월을 넘고 6개월 이하인 아파트의 평균 분양률을 의미합니다. 거센 코미디 열풍 속에 온 세계를 울리고 있는 영화 가버나움이 전주 독립영화관에서 관객들을 기다립니다. 아녀자들의 공간 규방을 주제로 열리는 규방 문화전도 소개해드립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레바논 빈민촌에서 출생기록조차 없이 살아온 12살 소년 자인. 영화는 뜻밖에도 자인이 부모를 고소하면서 시작됩니다. 이유는 자신을 태어나게 만들었다는 것. 이제 영화는 자인이 어떻게 지옥 같은 삶을 살아왔는지 되새깁니다. 실제 시리아 출신 난민 아이들이 주연을 맡아 자신이 겪은 삶을 그리면서 관객들의 발걸음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영화 자체가 작년 칸 영화제에서 15분간 기립박수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화제가 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영화 속에서 캐스팅된 대부분의 배우들이 그 레바논 지역의 실제 난민이거나 불법 체류자인 사람들을 캐스팅을 해서 좀 더 진정성이 있고 대형 병풍에 정성스럽게 후놓은 자수, 화려한 문양의 매듭 놀이개, 현대적인 감각이 넘치는 조각보, 조선시대 양반집 규슬의 생활 공간인 규방에서 만들어진 공예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당시 여인들이 사용하던 규방을 그대로 옮겨놓으면서 생활상까지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넥타이와 와이셔츠를 조각조각 이어붙인 바탕 위에 반복된 바느질이 마블링 같은 추상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식객과 타짜로 이름난 허영만 화백의 딸 허보리의 개인전입니다. 원시적 사냥꾼 같은 노동자들의 삶을 추상화한 이번 전시회는 오는 26일까지 이어집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에서 고로쇠 수액 채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완주와 진안, 장수 등 3개 시군의 도율인 8헥타르에서 고로쇠 수액 채취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도유림에서 허가 기간인 다음 달까지 20여 개 농가가 2만 9천 리터의 고로쇠 수액을 채취해 6천여만 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창당 1주년을 맞아 서대문 형모소 행사장에서 기념식을 갖고 거대 양당을 대신할 대한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정동영 대표는 기념사에서 정권 교체 이후에도 국민들의 삶은 나아진 것이 없는데 집권 여당의 무능과 안일함으로 제대로 된 개혁은 실종됐다며
내년 총선을 향해 함께 뭉쳐가는 출발점이 이곳에서 시작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평화당은 기념식을 마친 뒤 서대문 형무소에서 독립문까지 행진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JTB 전조방송의 문성용, 송희성 PD가 연출한 다큐 천년의 길이 전북 PD협회로부터 제18회 전북 PD상을 받았습니다.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기획된 천년의 길은 길을 소재로 한 전북의 첫 정규 방송으로 장수 마실길과 새만금 바람길 등 천년의 역사를 품은 전북의 길을 순례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핏줄처럼 이어진 길과 길을 걸으며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흥미롭게 조명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는 선거사무소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수 장수군수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 48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장수에 있는 식당과 외상 거래 계약을 맺고 선거사무 관계자와 자원봉사자에게 95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차량 유류비 등 480여만 원을 실명 확인이 어려운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취소되지만 1심 형량인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되면 장군수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김 교육감도 항소장을 제출했다가 다시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김 교육감의 형량은 1심이 선고한 벌금 7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인사 만족도가 90%를 왔다 갔다 한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내려졌던 한파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주말인 내일 전주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낮 기온도 전주 2도, 군산 1도에 그치며 예년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내일도 공기질은 대체로 깨끗하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좋음 단계를 보일 전망입니다. 추위는 다음 주 초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